매주 금요일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삼성스타 컨설팅 김필 총장 그리고 MTN 상상클럽 윤호정 실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또 두 분의 의견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윤호정 실장님께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금요일 시장 전날 만기 후폭풍이 이어가지고 아침에는 무디스에서 이탈리아 신용등급도 두 단계 강등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그 무디스 신용등급 그 얘기만 아니었으면은 장 초반에 그래도 소폭으로 좀 플러스로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한 1800까지의 어떤 반등 여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무디스 결과적으로 지금 시간이 지나가서 생각해 보니 무디스에서의 결국적인 어떤 그 신용등급 악재가 투매를 불러왔고, 그 투매 속에서 수급의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바닥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네. 김필 총장님의 시각도 좀 들여다볼게요. 총장님께서는 그래도 계속 매주 금요일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서 시장 좋아질 거야, 좀 괜찮아, 앞으로 조금 더 참아보자, 이렇게 좀 의견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번 주는 사실 오늘 빼고는 너무나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 사는 것이 다 그렇죠. 힘들다가 이게 좋아지고. 계속 예. 좋아지는 적이 없으니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점이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소위 얘기는 그 IT 쪽이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식을 많이 아시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로 주식을 쉬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것이 왜 요즘 안 가는지 그런 등등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쉬어가는 구간에서 우리나라의 총액 시가비 중에 제일 높은 삼성전자가 쉬고 현대차가 쉰다면 지수로 봐서는 당연히 지수가 안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식을 전체로 보면서 어떤 작은 섹터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 그다음에 전체가 올라가는 방법,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일단은 다음 주에도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기아차나 다음 주 초에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렇다 해가지고 바로 시장이 올라가느냐면 다시 20일선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장 후반에 가서 또 다시 좀 쉬었다가 그렇게 네. 가는 장이 벌어지지 않겠네요. 그 대신 장은 전체 종합에서는 바닥을 지금 형성하고 있지 않지 않겠느냐. 지금 전체 종합은 지금 장을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이 시장에서 화두가 되어 있는 것이 월봉상으로 봤을 때 ABC파로 C파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C파가 밑으로 간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탐닉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전체적인 산업의 패러다임하고 엘리어트 파동하고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봐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ABC파로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런 거를 지금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그런 횡보장세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장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삼성전자, 현대차의 방향을 잘 봐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도 좀 올라가는 쪽이 좀 시연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많이 치고 올라왔던 부분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다음 주까지 이 같은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윤호정 실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인 관점 아니셨어요? 네. 대형주 기준으로는 지금 매매를 자제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에서 좀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서 어떤 투매성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코스닥에서 3%까지 빠지는 현상이 나오는 상황, 거기서 대형주를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반등을 줬다는 점,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단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오늘 우정국에서 자금이 약 한 1,000억 정도로 집행됐다는 어떤 그 뉴스를 보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이 아닌 단기 좀 저점을 타진하는 기관권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상승에 어떤 그 포커스를 맞춰서 업종별 순환 반등 패턴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겠다. 네.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그 화학주하고 건설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봤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화학주에 대한 언급은 계속 해주셨던 것 같아요. 계속 긍정적인 뷰로 보고 계신가 봐요?
예, 그 긍정적인 것보다는 제가 이제 미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호남 석유를 기준으로 제가 계속 그 기준을 시장을 잡고 보고 있다고 계시죠? 네.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 안에서 오늘은 이제 호남 석유보다는 이제 정유주가 좀 많이 지금 상승을 먼저 했거든요. SK 이노베이션, GS 네네. 등등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딱 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 한 1%, 1.4%대에서 먼저 치고 나갔고 그 뒤를 이어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받쳐주는 흐름, 거기에 대림산업도 포함됐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는 업종별 순환 또 저점 잡기가 나오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주초까지는 일단 짧은 반등을 이용한 매매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차만 놓고 본다면 어때요? 오늘 삼성전자 비롯해서 전차 군단 그래도 조금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이게 총장님 말씀대로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총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21선에 대한 반등 부분에서 또 걸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수급에서의 어떤 외국인의 복귀 여부, 네.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좀 제가 중장기적인 흐름보다는 단기적인 흐름에서 우호적이지만, 그러니까 시장의 지수를 받쳐줄 수 있는 흐름은 나왔지만은 이게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겠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전략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총장님, 삼성전자의 상승 가능성 조금 더 나온다. 그러면요, 혹시 신규 매수에 다음 주에 잠깐 아주 짧게 보고 들어가도 괜찮은지, 뭐 자동차도 좋고요. 전차 군단을 집중적으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식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은 항상 조그만 것을 먹으려고 다 큰 거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주식에서 실패하시는 분들의 유형이 지금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 GDP 성장률에 대한 예상이 네.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그래도 안도감을 주는 나은 상태로 왔다라는 그 안도감 때문에 주식이 간 거지. 지금 어떤 추세 자체가 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IT가 좋아졌다, 자동차가 좋아졌다. 여러분 자동차가 지금 좋아질 리가 없죠. 노조는 노조대로 하고 일본의 엔화 약세는 있었고 예. 도요타는 상승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분위기 전체적인 상황이 안 좋은데 주식이 올라간다? 그거는 중국에서 그나마 좋은 소식이 왔고 앞으로도 금년도에도 중국이 지금 전당대회를 하면 앞으로 후진타오나 이런 분들이 은퇴를 하시려면 물러나시려면 좋은 쪽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앞으로 좋은 쪽에 재정정책이든 금융정책이든 그것이 계속 나오면서 한국을 리딩해 나가는 그런 쪽에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지금 추세가 변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저점을 형성하면서 올라가려는 힘은 보이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당장 다음 주에 매수를 하라라고 말씀해 그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아니군요. 예. 현대중공업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반등 나왔는데 예. 나홀로 약세였거든요. 현대- 왜 총장님께서 셰일가스 이제 예. 중점적으로 보자라고 하시면서 또 괜찮다라고 하셨잖아요. 현대중공업은요, 여러분들이 자연의 법칙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현대중공업의 월봉을 보십니다. 제가 18만 원에서 21만 사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데 이 주식은 쌍봉을 준 겁니다. 그죠? 어제 월봉에서 보시면 어제 힘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좀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장미란이 역도를 번쩍 드는데 어제 들고서 오늘 또 들겠습니까? 벌써 이 주식은 이미 자연의 법칙에서 힘에 의해 가지고 상당한 기간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 실적이 지금 현대정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연결 회사의 실적 조금 나빠가지고 등등 여러 가지 변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 변보다는 힘을 어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못 가지 않습니까? 만일에 나쁘다면 삼성중공업도 안 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삼성중공업 가지 않습니까? 삼성중공업은 왜냐하면 힘을 덜 썼거든요. 그래서 이 월봉을 보시면서 이게 바로 네. 자연의 이치라는 거고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 각도론이라든가 자연의 커다란 윤곽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는 게 쉬워야 말이죠. 일단은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예. 시점은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통신주에 관련해서도 좀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요. 이동통신사들의 트래픽 관리를 사실상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요. 왜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보이스톡 인터넷 망을 이용해서 전화를 무료 통화를 하는 그 보이스톡을 사실상 차단할 좀 꺼리가 생긴 거게 됩니다. 왜 통신주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보이스톡이 이제 추진되면서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배당 메리트 성격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통신주 쪽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번 방통위의 결정이 또 한 번 통신주들의 상승에 불을 지피지 않을까. 요거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윤호정 실장님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통신주도 계속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이슈가 좀 상승에 불을 지필 만한 요인이에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 뉴스에 따라서 주식들이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다. 예. 물론 그 업종에서 호재와 악재가 언제든지 빈번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그간 요 며칠간 시장의 상승 추세 흐름이 되게 불안불안한 상황이었고 이 부분을 기관권에서 어떤 스마트 머니가 방어 섹터에 대한 부분을 어떤 좀 그 베팅이 좀 들어갔다. 특히 어떤 그 다른 업종보다는 낙폭 그 정도가 과대했었고요. 그래서 SK텔레콤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LG유플러스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요 시장 대비 아웃퍼폼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한 3개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주라든지 그 화학주, 뭐 건설주, 다른 여타 먼저 떨어지고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큰 지금 그 변화는 없다고 보고 있고 단 이 부분이 지금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먼저 작용을 했다. 그래서 어떤 기관권의 시장 상황도 안 좋고 하니 어떤 그 방어주 쪽으로 베팅이 좀 들어간 부분. 그래서 요 근래 올라오고 있는데 네. 또 이제 3분기가 되면은 또 이제 4분기를 대비한 어떤 기관이라든지 메이저들의 어떤 그 배당을 좀 노린 어떤 그런 그 투자 부분도 좀 유효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최근에 통신주를 하나 매입을 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시다라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서서히 이익 실현에 나서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겁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좀 더 가지고 가시는 게 맞겠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올라왔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를 봤을 때는 올라온 폭이 별로 없거든요. 차트를 좀 보면 말씀드리면은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이 밴드 안으로 지금 복귀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작년 12월 달, 그러니까 올해 초 이후로요. 네, 만약에 저점에서 예. 잘 잡으신 분들이야 수익이지만은 예, 그렇죠. 긴 기간은 예. 뭐 거기서 거기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대략적으로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약 14만 원 정도의 저항권은 있지만은 뭐 이 정도에서 단기적으로 수익 보신 분들은 뭐 매도를 하시고 네. 업종별 스위칭 하시는 전략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목표 가격 좀 제시해 주세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차트의 저항 정도로 봤을 때 우리가 한 그 추세의 중심 라인이라고 하죠. 이 추세대의 중간값 라인인 14만 원 정도의 어떤 그 목표가 정도는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지만은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에 대한 복귀 여부가 아니라 하락 추세대에서 아직 벗어났다고 말하기도 좀 창피한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그래서 한 34,000원권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이 종목이 뭐 38,000원을 뚫고 가기에는 약간 에너지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고 단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이 가파른 추세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격을 좀 소화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네. 한 34,000원 정도에서는 단기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예. 중소형주에 대한 시각도 좀 정리해 주세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 쪽으로 좀 수익을 내볼까 싶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밀려나니까 덜컥 겁나거든요. 네. 여전히 괜찮아 보이는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코스닥 부분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가장 오늘 제가 안 좋게 어저께부터 가장 안 좋게 봤던 게 저번 주에 나와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게 네. 5일선의 이탈과 그리고 그 493포인트 이탈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약간 좀 위기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새 지수는 그 아래로 예, 내려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저께도 하락을 좀 했지만은 오늘도 보게 되면은 장중에 기관권의 매도세가 셌거든요. 장중에 기관권 매도 셌는데 이 부분을 408 제가 그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480포인트 라인대를 꼬리를 달면서 어떤 기관권의 순매수세가 갑자기 이제 오후에 이제 투매의 어떤 정리와 함께 반등의 흐름과 맞춰서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는 코스닥의 시장도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부분을 타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직은 이 코스닥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떤 뭐 비관보다는 그래도 좀 흐름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좀 자세는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두 분께서 다음 주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략들 꼼꼼하게 더 세워드릴 거거든요. 주말 사이에 예정돼 있는 경제 일정 확인하시고요. 다음 주 시장을 위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